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커 유튜브 채널입니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 JM 워커 유튜브 채널. 자,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영상에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024년도에 접어들어서 아마 첫 강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PT 회원님들을 호구로 보는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PT를 받으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트레이너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고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PT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바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널 트레이너는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트레이너 중에서도 정말 정점,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최대한 갖춘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퍼스널 트레이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숙련도도 없고 개뿔 경쟁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 인내도 없어. 자, 그런 사람들이 퍼스널 트레이너 명찰만 달고 있다고 해서 퍼스널 트레이너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돼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졌다는 것은 아마 PT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PT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트레이너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긴 영상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실 거고, 다 경청을 하셨을 때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도중에 아마 뒤도가기 누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약간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즐겁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한번 경청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을 향상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순삭시켜 드릴 것인데, 자, 운전 중에 보시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편하게 누워서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 목소리가 충분한 어떤 수면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험하지 않게 편안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T를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 제목을 있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바보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아예 딱 정해줘야죠. 생각하는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2024년도에는 조금 이제 언어 순환을 좀 덜하고 있는 그대로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제가 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제가 욕을 좀 하는 사람인데,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 뭡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이 PT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PT를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이 회원님들을 호구로 생각해요. 자, 전문성도 없고 뭐 지도를 해요.
우리 회원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내가 운동을 해봤어. 그랬더니 야 이거 내가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엉뚱한 근육들이 쓰이고 내가 어떤 과정을 인터넷에서 보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아 진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야지 하면서 10회에 50만 원, 60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죠. 그런데 이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지도합니다. 근데 회원님이 아 가슴 운동하는데 저는 어깨만 아파요, 팔만 아파요 얘기를 해도 가슴으로 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해. 또는 가슴이 좀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깨팔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게만 올리면 가슴으로 좀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깨팔이 아프고. 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줄 생각도 없고 해줄 능력도 안 되는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인 이놈들이 더군다나 자기에게 PT를 받고 있는 회원님을 호구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T를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들이 그러면 PT를 받는 회원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생활하는 분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PT라는 것을 받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성 없고 경쟁력 없고 레슨도 없어. 트레이너 생활을 하는데 간당간당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트레이너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냥 트레이너도 아니고 일단 개인 트레이닝을 해서 진짜 고소득 수입을 많이 올리고 싶어. 정말 많은 분들 지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자, 그러면 내가 지도를 해야 되는 이 PT를 받으시려는 우리 회원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표로 오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그거를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 그런데 이 못 알아듣는 이놈들이 회원님들을 또 호구로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문성도 개뿔 없어. 병신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또 내가 지도해야 되는 우리 회원님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 트레이너로서 갖춰져 있지도 않아. 또 회원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자, 그러니까 명찰만 차고 퍼스널 트레이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나 정말 이제 잘 되고 싶어. 나도 트레이너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갖는 트레이너들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을 실제로 하고 진짜 회원님을 생각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근데 극소수입니다.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살면서 한 번뿐인 삶에 정말 내가 어느 하나의 직업에서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고 정착하고 내가 발전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려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시작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노력과 제대로 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들, 자, PT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 한번 저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요. 남성분, 여성분 있겠죠? 자, 남성, 여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성, 여성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이제 대입 준비도 하고 뭐예요? 자, 대입 준비, 대입 시험 준비, 공부 열심히 하죠.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 점수 이제 좋게 받으려고 열심히 이제 학업을 합니다. 학업이죠. 학업. 우리 남성, 여성분께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뇌를 막 활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대학교에 가려고 또 대학 입시 준비, 내신 점수 좋게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갑니다. 대학 입학. 자, 대학에 갑니다. 자,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있고 지방 대학도 있고 서울에 뭐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고 뭐 과에 따라서 3년제도 있고 정말 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탑 대학교 또는 이제 약간 그 아래 수준 중간 정도의 대학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지방대 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요. 근데 이 학교들도 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조금
입학이 어려운 좀 점수가 많이 높아야 되는 그런 과들도 있고, 자, 다양한 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도 점수를 좋게 받아서 또 나중에 취직할 때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학점을 tab니다. 학점.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시험도 보시고 과제도 열심히 해서 이제 학점을 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에 따라서는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을 벌써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 대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분들도 많죠. 과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응애하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린이집부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대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두뇌의 어떤 문제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쌓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대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졸업하는 어떤 과정,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과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영어라든지 일본어, 그 이제 얼마 전까지 대세였던 이제 중국어까지 막 회화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자, 그래서 딱 나와요. 그래서 뭐 남자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여성분들은 좀 군대 안 가고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살짝은 있겠지만, 자, 그거를 건너뛰고 뭡니까? 사회 나오죠, 사회. 자, 사회 나옵니다. 사회 나와요. 자, 이런 거를 겪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어요. 사회에 나와서 뭐 합니까? 취직을 합니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이 된 분이 있고,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인데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거에 따라서 취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 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좀 이제 다른 공부를 더해서 또 내가 가려는 회사를 고르고 해서 정말 다시 취업 준비, 다시 취직, 또 준비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딱 들어갔어.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회사에서, 적응을 해야죠.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자, 이것도 써야 되겠다. 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1차, 2차 서류 붙고, 그 다음에 면접에 붙으려고 면접 준비도 합니다. 뭐 물어볼까? 막 영상들도 보고, 면접 보러 가면 뭐 물어본데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시험을 보고 들어가려는 이 회사, 내가 면접을 보려는 이 회사는 무슨 회사고, 내가 이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뭘 해야지 여기서 진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딱 붙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연수도 거치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 적응이에요. 회사 적응. 신입사원입니다. 명찰 딱 들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정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 여기가 이제 나는 과장이고, 여기 이제 대리가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하세요. 하면서 업무. 가장 신입사원으로 해야 되는 잔일부터 해가지고 업무를 익히죠. 그래서 업무를 뭐 합니까? 익힌다. 습득.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남성, 여성 우리 분들이 학업을 거치고 대학 가려고 공부도 하고 대학 다니면서 학점도 따려고 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면서 자기 과에 대한 무슨 무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걸 다 따고 막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하고 막 그러면서 꾸역꾸역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에 붙어서 그 회사의 이제 업무에 적응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진급도 해서 어떤 분은 대리도 돼 있고, 좀 오래 생활한 분은 과장님도 돼 있고, 오래 있는 분은 부장님도 돼 있고, 어떤 분은 팀장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회사에서 나와서 동일한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취직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하고 자기 스펙을 쌓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적응을 하고 회사 돌아가는 걸 다 알고 그 회사에 필요한 프로젝트까지 내가 생각을 해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하면서 진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고 있겠어요? 자, 대리, 과장, 팀장, 부장, 대표. 자, 이 직책에 따라서 수입이 있겠죠, 수입. 수입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시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시급. 자, 그러면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익히고 진급을 하고 어떤 타이틀을 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연봉이에요, 연봉.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번다. 막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다. 막 연봉이 막 8천. 연봉 8천. 뭐 기본적으로 연봉 5천. 막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전문성 없고 본인들이 지도하는 회원님을 호구로 보는 이 호로 자식들 혹시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잘 들어. 니들이 지도하는 회원님들은 학창 시절부터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왔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응을 다하고 그 회사에서도 모든 걸 해내고 진급을 해서 어느 정도 직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바라보고 또는 내 자식이 PT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내 자식의 PT를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야. 다시 정리할게.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PT를 받으시는 회원님들은요, 뭐가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PT를 받으시는 회원님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PT를 받습니다. 학생이 받아요? 부모님이 돈을 내줍니다. 그럼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애가 둘이에요. 그럼 애 둘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PT까지 받게 해줄 정도면 그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얼만큼 노력을 해서 그 위치에 도달을 해서 그만큼의 수입을 벌고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PT를 받으시는 회원님들은 사회에 적응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분야에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직위까지 도달을 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허락되기 때문에 나의 아내에게 PT를 받게 한다든지 이제 내가 그 돈으로 내 어떤 건강을 챙긴다든지 내 외모를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도전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원님이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사회생활 다 하고 이런 분들, 자, 여기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대리, 과장 이 정도 급 되면요. 뭐예요? 신입사원 교육까지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입사원 교육. 이게 뭡니까? 사회초년생. 자,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 들어왔어. 얘 적응도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둘 놈 같아. 야, 이놈 한 1년은 버텼네. 적응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1년 있다가 가버렸네. 이렇게 회사 들어와서 조금 다니다가 적응 못하고 그만두는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야, 이놈 오래 못 가겠구나. 신입사원 보면 벌써 야, 이놈 오래 못 가겠구나. 이거 사회 적응 못하네. 사회 부정자 새끼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분들은 이런 걸 겪어서 사회에 나와서 이 정도 직책에 이 정도 수입까지 얻을 정도의 사회생활과 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을. 자, 이분들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맡기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어디 공부를 맡기려고 그러면 아무 학원이나 보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이런 직책이나 이런 수입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 회원님들이 운동을 해봅니다.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역시 이 운동이라는 분야도 우리 분야처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이게 뭐 전문적인 지도를 좀 받아야지 되겠구나. PT를 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트레이너들이 내가 지도하게 되는 회원님이 이런 걸 다 겪고 이런 엄청난 노력까지 해서 이런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야. 내 앞에 있는 회원님이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말을 잘못하고 아는 게 없다라는 거를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병신들이 전문성을 키울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지도하는 이 대상,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어떤 수준의 분들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걸 못 이루어주면 당연히 환불을 하고 재등록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등록 안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왜? 우리 PT를 받으시려는 회원님들은 학창 시절 때부터 정말 노력하고 사회에 들어올 때부터 노력을 해서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을 해서 사회에서도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기 가정까지 꾸리고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건강을 챙겨야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우리 회원님들, 50대 회원님들이 PT를 받으시는 주 고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사회 경험이 있고 자기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 적응 못하고 일 처리 못하고 이런 애들 혼내고 교육도 시키고 내보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트레이너가 좀 아는 척하고 이래?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근데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왜? 안 될 놈하고 될 놈하고 다 알거든. 전문성이 없어. 노력 조금 하다 포기해.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약간 추가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사회를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옵니다. 20대 때는 기회가 조금 자주 올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이제 갓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될지 안 될지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이야. 그런데 30이 넘어간 상태에서는요. 3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기회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20대는 이제 사회 나와서 도전을 시작하는 거니까, 사회에서 도전을 시작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확률 50%를 생각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30대가 넘었어. 30대까지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었어. 자, 그러면 벌써 기회라는 걸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30대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 이건 벌써 확률이 없거든. 도와주고 기회를 줘도 잘 될 확률이 없어. 그런데 도움을 줘봅니다. 기회를 줘봅니다. 20대는 50대 50이라는 확률이죠.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 50.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진짜 말로만 노력할지 진짜 노력할지 모르잖아요. 30대까지 별별 일 없다가 30대에 뭔가 시작해요. 누군가가 기회를 줍니다. 그럼 벌써 내면에 이런 게 깔려 있어. 얘는 성공할 확률 20%, 실패할 확률 80%. 그런데 왜 도움을 주냐면 성공할 확률 그 20%의 희망을 갖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노력도 개뿔 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고 뭐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뭐 이래서 그렇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못 만납니다. 왜요? 30대 이후부터는 벌써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회라는 걸 사람들이 안 주는 거죠. 자, 그거예요, 바로. 자, 대한민국에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사람들 20대 초반에 트레이너가 됩니다. 자, 당연히 전문성 없죠. 지금 시작한 트레이너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 자, 그러면 전문성을 만들기 위한 지도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트레이너 시작하자마자 퍼스널 트레이너를 합니다. 아는 거 개뿔 없으면서 돈만 받으려고. 자, 퍼스널 트레이너 하면은 뭐 10회 얼마씩 받는데, 야, 퍼스널 트레이너 하면 돈 많이 번대, 외제차 탄대. 이런 거에 어떤 뭐 겉모습만, 그런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것만 흉내내려고 해. 실제 전문성을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 사회생활 그냥 하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한 번뿐인 삶에서 적응을 해서 내가 하나의 분야에 들어가서 진짜 대위, 과장, 부장, 대표까지 가려면 정말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이겨내고 노력하고 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트레이너면 이런 분들을 지도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야 되는 게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이 바보같이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인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있어요. 이 놈들은 그냥 PT 하면 돈 얼마 벌고, 당연히 PT, 내가 헬스클럽이나 PT샵에 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PT 받을 줄을 알아. 큰 오산이지. 자, 이런 걸 겪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아무한테나 PT 받겠어요? 자기 신입사원들 교육도 시켜보고 다 해봤단 말이야. 어린 트레이너들 딱 보면, 야, 이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문성도 없구나. 이 트레이너가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글만 읽어보면 이놈이 전문성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다 알아. 지도 한번 받아보면요, 야, 이놈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놈이구나. 트레이너가 나이가 많아? 근데 지도 받아보면 알아요. 이거 나이만 먹었구나. 트레이너가 30대, 40대야. 근데 전문성 없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빌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지. 이 분야에 붙어서. PT 받는 회원님들을 호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빌 붙어서 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알고 있죠. 당연히 모르겠어? 이 정도 분들이 내가 운동을 할 때 내 문제를 모르겠냐고요. 난 어깨로 하는 것 같은데? 어깨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트레이너가 아니래. 어깨가 안 쓸 수가 없대.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좀 하면서 어깨가 덜 쓰이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주동근염 여건? 결국 뭐냐면 이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두뇌를 사용하고 이 정도의 직위와 연봉을 받고 PT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너들보다 운동에 대한 지식도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너를 선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 한다고 설치면서 이 운동 분야를 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에서 20년째 퍼스널 트레이닝 분야가 개판이 됐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우리 회원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세요. 저는 전국에서 오세요. 저는 제 전문성을 최대한 제가 지도를 못하는 게 없게끔 만들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도 많아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뭐 여유가 있게 이렇게 되겠지만 정말 저도 처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이런 위치에 오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PT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트레이너도 이런 분들에게까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런 걸 갖추고 열심히 해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너 시작하는 놈들이 뭐 조금 하고는 노력했다고 생각해. 그러다 결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헬스장이나 다른 PT샵에 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하는 척해. 그러다가 또 결과 안 나오잖아요. 또 다른 데 가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으면 트레이너 그만두고 다른 일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 회사에 가서 취직하겠죠. 근데 그 취직하면 적응합니까? 못하죠. 사회성이 없고 누군가 기회를 줘서 길을 알려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너를 지망하고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PT 회원님들조차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많으니까 우리 PT 받으시는 회원님들이 PT를 받고 엉뚱한 근육이 아파도 해결도 안 해주고 자꾸 뭐 시키고 나는 근육 키우러 갔는데 자꾸 마사지만 해주고 난 다이어트 하는데 자꾸 좌우 균형만 맞추고 있고 뭔가 병행을 하고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고집만 부리고 고지식하고 이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운동 분야가 이 모양이 돼 있고, 우리 PT를 받으시려는 우리 회원님들 얼마나 그 젊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노력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유를 갖게 되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하느라고 내 몸을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40대 나도 내 몸을 좀 돌보려고 해. 그래서 PT를 내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됐어. 이 정도의 돈을 내가 내 몸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어. 그런 수준. 자,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 자, 지금 레슨도 몇 개 없고 이제 회원도 없는 트레이너들. 잘 생각해봐. 야, 니들 어디 가서 니네 회원님들처럼 50만 원, 60만 원 내고 달달이 지도 받을 수 있어? 그럴 여유도 없잖아.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게 뭔 줄 알아? 그 정도의 생각과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못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을 지도한다고?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시키고 애들 학비도 다 대고 내 뭐 자동차도 타고 다 하면서 내 여가 생활까지, 내 건강까지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분을 지도하려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고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어디 가서 네가 50만 원, 60만 원 내고 계속 지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어?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을까요? 어디 뭐 놀러 갈 때, 어디 뭐 갈 때, 펜션, 뭐 50만 원 1박에 막 그런데 정말 좋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데 묵게 해주고 호텔에서 자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런 걸 자게 해줄 수 있는 여유 갖고 있는 트레이너가 몇이나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현실이에요, 현실. 사회, 현실. 우리 삶입니다. 무슨 어린이들처럼, 무슨 감상에 사로잡혀서, 트레이너들, 정말 철딱서니 없는 애들 많아요. 나이를 30, 40 먹어도 철딱서니 없는 애들 많습니다. 사회라는 게 뭔 줄 몰라요.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회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 회원님들이 PT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얼만큼 노력을 해왔을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니들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 니들이 한마디 하는 걸 듣고 니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도 벌써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2024년도에 접어들어서 조금 유튜브 채널의 어떤 방향을 조금 가볍게 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김정민 저의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 김정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영상들이 좀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연 영상은 첫 영상이에요. 강연 영상 첫 영상인데 정말 우리 PT 받으러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어떤 직위와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한 분이 저를 선택해 준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목표 이루어 드려야죠. 그래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저에게 지도를 받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장기적으로도 레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자, 제 자랑 잠깐 할게요. 저한테 지금 레슨 받는 분들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15년 차 되신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11년 차 된 직장인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자, 그리고 5년 차 정도 돼가는 이제 분들, 뭐 이제 웹툰 작가님도 계시고요. 직장인 분들 전문직도 계시고요. 위사분도 계시고, 지금 저에게 되게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 계세요. 자, 이분들이요,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부터 사회적으로 얼만큼 노력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더 발전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페이를 지불하면서 나의 건강 또는 나의 외모를 맡겨준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죠.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헬스클럽에서 등록하면 PT 한 명 들어왔구나. 대충 지도해. 당연히 재등록 안 하지. 회원님들이 바보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 앞에서
매너 있게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이 트레이너들이 바보같이 그냥 뭐 PT 시간 때우기 해서 또 재등록하면 나 돈 벌고 뭐 이래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앞에서 매너 있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벌써 야 이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한테 걸렸네 뭐 이런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PT를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 진짜 바보 병신 같은 트레이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부분이에요. 양아치 같고 건들건들하고 뭐 조금 노력도 안 하고 뭐 좀 하는 척하고 눈치만 보고 정말 그러면서 이 운동 분야를 다 버려놓는 놈들이 10년, 20년 동안 다 망쳐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년도가 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정말 이제 PT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의 수가 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소비 패턴에도 좀 변화가 생기면서 소비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진짜 PT를 받으려는 분들의 수가 적어진 상태에서 이제 PT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트레이너들은 이런 분들의 선택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가 전문성이 없는데도 전문성이 없는 줄을 몰라.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노력도 안 해. 누가 알려줘도 기회를 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 지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가 다 말아먹어. 뭐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겠죠. 자 이제는 어떤 시대? 이제는 이분들이 그런 트레이너 선택 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냉정해진 시대가 왔어요. 작년부터 특히 2024년도는 바보같이 전문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뭐 노력도 안 하는 트레이너는 바로 선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 운동 분야가 이제 정화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제가 2016년도부터 유튜브에서 노력을 안 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올바른 분야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16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는 이런 바보 같은 병신 같은 트레이너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누를 시간에 전문성을 쌓아. 아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죠. 많죠. 자, 많아요. 근데 그런 전문성 없는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은 이런 영상 보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유명한 선수도 운동하는 거 보고 있고 자기 몸 키울 궁리나 하고 있겠지.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자, 그래서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PT를 받으러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 얼마나 어린 시절과 공부와 대학교 다니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학비를 대신 분도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녀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서 진급해야 되고 정말 어려우니까 외국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아침에 잠 쪼개 가면서 외국어 학원 다니면서 외국어 실력 쌓고 외국에 또 주재원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1년, 2년씩 정말 고생하고 가족하고 떨어져서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여유가 생겨서 돈을 내서 내 건강과 내 외모를 바꾸려고 PT를 받는데 이런 전문성도 개뿔 없는 병신 같은 놈들이 PT 회원님을 호구로 생각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도 너무 착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호구로 생각하는 트레이너들 바로 그냥 떠나십시오. 자,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아마 전달이 충분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지금 저녁에 4타임을 연속으로 하고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지금 입술이 좀 많이 말랐어요. 수업할 때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제 자랑이지만. 자, 그래서 2024년도의 첫 강연 영상은 정말 제가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면서 2024년도에 꼭 해야 되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파격적인 영상들이 또 나올 것이고 또 인간 김정민으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면서 또 파격적인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운동 분야가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요. 이제 전문성 없고 노력 안 하는 트레이너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PT를 열심히 하는 분들, 회원님이 많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걸 다 겪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 PT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해왔을까,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실까,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그렇게 지도합시다. 뭐 진짜 운동 분야 안에서 진짜 전문가들은 소수밖에 없으니까 몇몇 안 될 건데, 자, 우리 본분에 충실해서 정말 지도 잘합시다. 자, 지도 열심히 제대로 해드립시다. 자, 그리고 PT를 받으시는 우리 회원님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한테 PT 받았다가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들을 좀 찾는다. 꼭 좋은 트레이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페이를 지불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그 이상의 트레이너를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시느라고 살이 많이 찌고 근육 약해지고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허리 약해지고 뭐 이런 거 다 보상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2024년도부터 더 본분에 충실한 김정민으로서 더 제 회원님들께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경청한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있다면 싫어요 눌러도 돼. 나는 니들 신경 안 쓰거든 이제. 니들 신경 안 써.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단 말이지. 자, 여러분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